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야. 제목이 되게 거창하지. 정보가 흐르는 건 굳이 오늘 배우는 이거에 의해서만 정보의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전기적 신호에서 정보도 흐르고 생명 시스템 내에서는 많은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이동돼. 그런데 여기는 딱 하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과정에서 정보의 흐름만 배운다. 우리가 여기 유전자와 단백질이란 말을 배우는데 첫 번째 봐봐. 유전자가 있고 단백질이 있다 이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정보야, 정보. 이게 뭐고? 물질인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정보를 통해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저 유전자가 어디 있냐는 거야. 바로 DNA에 들어있다. 여기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분포했느냐? 우린 DNA 이미 배웠어. 기억해봐. 얘들아, DNA는 몇 가닥? 이중 가닥. 그 다음에 단위체 이름이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기억나? 여기가 누구 있어, 여기에? 여기 누구 있어?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이거지. 특히 이 리보스를 뭐라고 불렀어, 여기? 이름이 뭐였어, 얘? 디옥시리보스였어. 기억하냐?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그렇지, 잘한다. 쓸모없는 것들. 도도한 표정 짓지 마. 기억나? 엑스칼이 어디 갔어? 아, 안 보이네. 도훈이를 마지막으로 검이 사라졌다. 집중해라. 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유전자를 표현해, 거기다가. 알았어? 유전자를 표현한다고. 이해하냐? 얘들이 A, A, G,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잘 봐. 이게 몇 중가닥? 이중가닥이잖아. 그지? 여기 상보적 결합이 쭉 있을 거 아니겠니? 니들이 배웠을 때. 그러면 거기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일부가 뭐로? 유전자로 들어있다는 거야. 단백질의 정보가. 그러면 우리 몸에도 단백질이 있잖아. 동일한 애가 아니라는 거지. 근육도 아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말이다. 민문이근이 있고 우리 내장근 먹어봤죠? 내장탕. 그죠? 고기하고 또 맛이 다르잖아요. 쫄깃쫄깃. 그 다음에 안창살, 살치살, 안심 다 달라요. 고기 맛이. 단백질의 정보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살코기 말고요. 항체,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항체가 되고 호르몬이 되고 효소가 되고 헤모글로빈이 되고 이런단 말이지. 그 정보를 저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소기관 이름이 누구였어? 라이보솜. 그렇지. 이 라이보솜이 이 유전 정보를 읽는 애야. 읽어서 불러. 도나, 도니가 와. 너 얘 데려와. 네. 가. 배달의 기사. 그 tRNA라는 거든. 트랜스퍼. 걔가 데리고 오면 그거를 순서대로 조합을 하는 거야. 설계도 딱 여기 DNA에 있는 설계도에 맞춰서. 그럼 단백질이 합성이 돼. 그걸 소프트에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넘겨? 골지체. 그렇지, 골지체로 넘겨. 골지체가 그러면 거기다 딱 찍어줘. 너 항체, 네 항체, 그러고 나가는 거. 너 호르몬, 네 호르몬, 그러고 나가는 거고. 알았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본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라이보솜까지 옮기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다? 걔가 RNA다. 참고로 RNA 단일 가닥이죠. 얘 단위체 누구예요? 뉴클레오타이드죠. 얘도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존재합니다. 1대1대1로. 그때 요 리보스 5탄당을 뭐라 불렀다? 리보스라 불렀다. 얘는 누구라 불렀다? 디옥실리보스라 불렀다. 그래서 DNA 그 다음 RNA죠. 염기 누구예요? 아저씨 여기니까요. 그렇죠. 우라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너희들은 오늘 얘 역할에 중점을 두자. 우리 RNA 하트 뿅뿅. 쟤한테 엄청 관심을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뭉칩니다. 이런 유전자들이 쭉 뭉쳐서 어디에? 히스톤 단백질에 모여요.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말려요. 그것들이 요렇게 덩어리로 뭐를 만들어요? 총총총 모인 것들이 뉴클레오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뭉친 게 누구다? 염색사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분열을 할 때 뭐로 변하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 불러요? 염색체요. 여러분들이 보는 염색체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염색체로 존재하잖아요. 세포액이 생명활동 멈춥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가 아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동시에 딱 멈춰봐요. 돌아가요?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는 다 문 닫는 거죠. GS25실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니네 입도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분열 주기가 다 달라요. 너 쉴 때 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핵 속에 이 유전 정보는 뭐로 존재한다? 얘로 존재합니다. 염색사로. 알겠어요? 이 염색사로 존재하는데 RNA가 가서 시시때때로 들어가서 유전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유전 정보를 뽑아서 라이보솜으로 끊임없이 가져가는데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본다. 얘들아, 핵 속에 이 유전자는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고? DNA는 염색사의 형태로. 알았어? 언제든지 유전 정보가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편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염색사 형태예요. 자, 거기 밑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잘 보세요. 갈색, 그리고 흰색. 거기에 보니까 당나귀의 색깔을 보죠.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사슴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DNA는 하나의 유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가 클수록 있잖아요. 1번 염색체로 갈수록 크기가 크잖아요.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량 갖고 있어요. 물론 전체 100 중에 10%밖에 안 갖고 있지만 하여튼 덩치 큰 놈이 많은 걸 갖고 있겠죠. 그 DNA에 어떤 유전자가 있나 봤더니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AB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그 효소도. 그 유전자 A를 통해서 많은 수의 A 성질을 가진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유전자 A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유전자 A인 거죠. 근데 밑에 유전자 B 보세요. 멜라닌 합성을 다소 소홀하게 하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진 애는 멜라닌을 많이 합성해서 갈색 털을 나게 해주는데
색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유전자 B는. 결국 무슨 얘기냐?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적게 만들어내서 효소 단백질이죠. 그 전체 개체의 어떤 특정 성질을 결정짓게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 있잖아요.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 북유럽 애들은 파란 색깔이고, 우리 이제 동양 애들은 검은색이나 갈색이잖아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은 애들이 이렇게 색깔이 밝은색으로 가요. 그게 유전자에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 부위에. 알겠니? 그래서 효소를 많이 만드는 애들은 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노란색, 흰색,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그 멜라닌 합성 효소 하나의 단백질 그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체가 거기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개체의 털 색깔을 결정짓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효소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의,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만 써줬는데 어떤 하나의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나오는 전제 요소가 5개, 6개 이상 되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홀하면 얘가 안 만들어져요. 자, 이제 밑에 확대경 한번 보세요. 유전자와 유전 형질의 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효소가 우유 속에 있는 젖당을 분해해서 사람의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를 안 하게 해줘요. 충분히 분해해서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게. 근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거 팔잖아요. 응? 젖당 함유가 적게 된 거. 그 효소가 없는 사람들 먹으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는 어떻게 흐를 거냐? 이 관계는 세포 하나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잘 봅시다. 이게 세포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거 무슨 세포 같아요? 동물세포죠. 세포벽이 없으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요. 얘가 누굽니까, 여러분? 핵이죠. 여기 이렇게 검게 표시, 이게 임이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핵은 이중막인데 이렇게 뭐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핵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에서 RNA가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근데, 잘 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염색사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속에 DNA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얘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얘가 누구야? RNA가 만들어져요. 인이 얘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 RNA가 요 DNA에 있는 정보를 싹 카피합니다. 이걸 전사라고 해요. 여러분,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핵 내부에서. 그리고 이게 전사가 된 RNA가 요 핵공을 빠져나가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게 대단위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소단위체거든요. 이거 자체가 누구라고 부른다? 이거 자체를 라이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얘 이름이 누구라고?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다시 말해서 라이보솜으로 RNA가 가요. 얘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얘를 번역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핵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전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밖에서 세포질에서 아이고 번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아, 핵이라고 하지 말고 DNA로 봅시다. 얘가 DNA고요. 이게 핵 안에서 일어나고 얘가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얘를 만들어낼 거거든, 단백질. 그죠?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DNA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불러.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러니까 3염기 조합이라고 쓰거든.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염기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3개 있다는 건데 이 3염기 조합이 뭐를 나타내냐? 아미노산 1개의 정보예요, 이게. 알았어요? 아미노산 1개의 정보를 염기 3개로 꼭꼭꼭 얘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DNA는 몇 중가닥이야? 2중가닥이니까 주가닥 1이 있고 주가닥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 내가 그냥 써볼까?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아미노산 몇 개 정도 들었어? 3염기 조합이 되겠잖아. 아미노산 몇 개 있을까? 3염기 조합이라고 아미노산 몇 개 있냐고. 야, 도원아, 집중 안 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애들처럼 살겨? 그지? 몇 개 있어, 아미노산 정보? 이해하냐? 그럼 잘 봐. 여기 누구 있겠냐, 상부적으로? 여기는? C, U. 그 다음. 그 다음. G, C.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를 가서 RNA가 쟤를 전사를 할 거야. 전사된 RNA가 이렇게 생겼대. 주가닥 1을 얘가 전사했는지 1을 전사했는지 찾아야 돼. 먼저 이 자리에다가 누가 있느냐? A 이렇게 G, U 그 다음에 U, A 그 다음에 자, 얘 주가닥 몇을 전사했을까? 2를 전사한 거야, 저거. 이 빨간색을 전사한 거라고. 1이랑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 RNA니까. 요 타임인 대신에 우라실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됐냐?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3염기 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아미노산 1개 정보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RNA에선 얘를 뭐라고 하냐? 코돈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아미노산 1개야. 직접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아미노산을 여러분들이 번역하면 그 맨 밑에 정보 있죠? 205쪽에. 그 정보를 통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AGG 있어요? AGG 어딘가? AGG? 아르지닌 써 있어요. 거기 아르지닌 오른쪽 우상기에. 그 다음에 UUA 찾아봐요. UUA. 류신이죠. 자, 얘가 아르지닌이고요. 이게 류신이에요. 자, CCG 찾아봐요. CCG. 프롤린이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염기가 총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3개. 그런데요. 그런데 염기는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죠? 이 4개가 여기도 4개, 4개 중에 1개가 여기도 4개 중에 1개가 4개 중에 1개가 들어올 수 있잖아. 조합은 몇 개죠?
코돈이 64가지요. 누가? 코돈. 근데 이 중에 잘 들으세요. 한 가지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게시코돈이 누군가 찾아보세요. 거기서 메사이오닌 찾아보세요. 메사이오닌 누굽니까? 항상 얘가 첫 출발이야. 코돈에 첫 출발이 AUG고 그 다음에 종결 코돈이 있어요. 세 가지요. 누구 있나 찾아보세요. UA, UAC, UHA. 그 다음에 종결 코돈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쉐린. 자, UAA가 있고 UAG가 있고 UGA가 있죠. 여러분, 이 셋은 아미노산 지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총 몇 개의 코돈이 지정한다? 60? 그런데 아미노산이 총 몇 개냐면 20가지예요. 그러면 하나의 아미노산에 2개 이상의 코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코돈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코돈은 똑같아요. 마지막 코돈이 달라요. 보시면. 이해가요? 마지막 염기가 다르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염기는 똑같은데 마지막 염기가 다르다고요. 이건 좀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실수할 때를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화한 거로. 잘못 카피를 전사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얘가 A든 G든 C든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끔 이 진화된 겁니다. 아셨어요? 요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단백질의 합성은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여기 아르지닌, 유신, 프롤린 됐죠? 얘가 저렇게 딱 인지를 하고요. 보세요. 아까 라이보솜이 대단위체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대단위체. 그 다음에 여기 소단위체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RNA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평생 떨어져 있어요. RNA가 오면 딱 붙어요. 이 아래가 소단위체인데 이 소단위체가 얘를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전사에서 번역한 이 RNA 있죠. 얘 mRNA예요. 진짜로는 메신저 RNA라고 하거든요. tRNA를 시켜요. 시켜서 야 너 얘 데려와.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앞에도 있었겠고 뒤에도 있었겠지만 이해하니? 저 앞에서 뭐 어떤 놈들이 만들어져 나갔겠죠. 뭐 이상한 놈들이 만들어 나갔겠지만 얘들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랗냐? 여러분 이 대단위체에 아미노산 몇 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주차장이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지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죠 여러분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거든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표시했어요 제가? 아미노산 3개 2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플러스 1이 아미노산 수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내보내는 거죠. 대단위체에서. 그러면 처음에가 2차원 구조도 있고요. 3차원 구조도 있고 4차원 구조까지 있습니다. 입체로 바뀌는 게 3차 구조거든요. 그래서 2차원 구조를 보통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걔들을.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생명 중심 원리.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 알았니? 결국, 전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번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문제상에서. 알았습니까? 자, 페이지 206쪽을 넘겨볼래요? 바로 206쪽에 넘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전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이 있는데, 여러분 커다란 DNA, RNA, 단백질 이렇게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커다란 표. 코돈 1, 코돈 2, 코돈 3, 코돈 4까지도 쭉 써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것들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바뀌죠.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이 뭡니까? 번역. 그 다음 이중가닥에서 그죠? 전사에 이용된 가닥이 맨 밑에 가닥이잖아요. 두 이중가닥 중에 이게 뭐라고? 전사.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페이지 207쪽으로 가면 유전자 부호체계의 공통성. 생명체라면요, 모두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핵산이라고. 근데 걔들이 염기를 보면 인간하고 똑같아요. 몇 개? 4개입니다. DNA는 뭐? 아저씨 차 타고 가요. AUGCT, AGCT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는 RNA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AGCU.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로. 아셨습니까? 네. 똑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확대경,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유전자, 왓슨하고 클릭이라는 사람, 이건 여러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게 클릭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왓슨 클릭이 DNA 이중 나성구조 분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인슐린을 만들려면 돼지를 10마리 잡았어요. 한 12마리 정도 잡아야 그 사람 한 명이 쓸 수 있는 인슐린을 얻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인슐린도 단백질인데 종의 특이성이 없다니까요. 돼지 인슐린이랑 사람 인슐린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 인슐린의 유전자 구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실수가 없는 복제를 가만히 봤더니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라는 거죠. 원핵세포는 그 DNA 가닥이 원형이거든. 동그란 원형. 그럼 거기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얘 걸 넣어요. 인슐린 유전자를. 그리고 얘를 뭐 하는 거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슐린을 갖고 있는 애를 그 성질을 갖고 태어나는 그 대장균도 있겠고, 나머지 인슐린하고 상관없는 걸 갖고 태어나는 애도 있겠죠? 그럼 추출하는 거야. 인슐린을 갖고 태어난 애들만. 그걸 주사만 둬. 알겠어요? 요렇게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술을. 생명공학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물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C.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 간혹, RNA, 우리 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실수가 그겁니다, 여러분. DNA에, 가만히 보세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누구누구다. CTT. 이해가니? CTT에 상보적으로 주가닥이 있다면 누구겠냐? GAA겠죠. 그죠? 그 중에 CTT를 전사를 한다는 거죠. RNA가. 뭘로 전사했나요? GAA로 전사했어요. 맞죠? 그래서 GAA가 누군가 봤더니 글루탐산인 거예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들어있으면 정상적인 움푹 패인 이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처음에 CTT가 아니라 CH로 잘못 유전자가 저장된 사람이면 얘가 뭐라고 전사를 합니까? GUA로 전사가 돼요. GUA. 걘
글루탐산이 아니에요. 발린이에요. 발린. 그럼 그 발린의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 적혈구가 겸용이에요. 날카로운 남 모양. 이러면 산소 운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염기 하나가 바뀌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염기가 바뀌어서 코돈이 여러 개 종류지만 하나의 아미노산을 딱 지정하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내요. 특히 첫 번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돼서 다른 아미노산이 나오면 전혀 다른 형질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넘겨볼까요? 넘겨서 여러분 209쪽 한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코돈 쭉 써줬고요. 알겠어요? 자, 괄호 그 왼쪽 DNA에 주가닥 1은 모르겠는데 2는 GCACCAATAACC 이렇게 써있죠? 보여요? 자, RNA가 얘를 전사한답니다. 뭐라고 쓸래요? C, G, 그렇죠, U, 그 다음 GG, 그렇죠, U, A, U, 그 다음 U, GG 이렇게 세 개씩 불러야죠. 이렇게 무식하게 막 읽습니까? 자, 1번 퀘스천 한번 봅니다. DNA 가닥 1의 염기 서열을 적어보자. CGT 맞죠? GGT, TAT, TGG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다음 RNA 염기 서열 CGU.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의 타이밍을 유라실로만 바꾸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 주가닥 일 거를 어차피 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 대신 뭐만 넣으면 돼요? 우라실만 넣으면 돼요. CGU, GGU, UAU, UGG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자, 학교 내신에서 만약에 이거 쓸 때 분명히 이걸 가지고 아미노산 코돈표를 이용해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UAA, UAG, UG 이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얘는 아미노산 빼야 돼요. 아, 얘는 AUG. 야, 아, 우리 가자. 뭐 이렇게 외우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메사이온이 있죠. 근데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알아서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봐요. CGU 찾아봐요. CGU. 누굽니까? CGU. 아르지닌. 첫 번째 아르지닌. 그 다음에 GGU. 글라이신. 그 다음엔 UUA. 뮤신. 그죠? 가만 있어. UAU구나. UAU. 맞죠? UAU. 타이로신. 마지막이 UGG. 트립토판. 이렇게 4개 적으시면 됩니다. 자, 퀘스천 2. 아까 이거 봤지? GCA는 코돈으로 CGU야. 위에서 CGU 누구냐? CGU. 아르지닌이죠. 그래서 밑에 아르지닌이라고 쓴 겁니다. 두 번째 염기 C가 G로 이렇게 막 두 번째가 바뀌면 이거 돌연변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GGA로 바뀌어버리면 RNA 코드는 뭐로 바뀌냐? GGA 바꿔봐. CCU가 되지. CCU 누구냐 위에서? 프롤린이야. 프롤린. 알았냐? 프롤린. 봐봐라. GCA 중에 이 C 사이토신이 구아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르지닌이 아닌 프롤린이란 전혀 다르네. 알겠냐? 그래서 거기 디귿은 프롤린이라고 적고 미음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이상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무조건 이건. 알겠냐? 아르지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프롤린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 마지막 GCT라고 해봐. GCT 요거 바꾸면 뭐 되냐? CGA. CGA 누군가 봐봐. 똑같이 아르지닌이야. 아, 마지막 거는 딴 거로 바뀌어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구나. 두 번째 게 위험하다고 항상. 알았냐? 오케이. 자, Q3. DNA 가닥 2 염기에는
가만히 보세요. 우라시. 돌연변이가 있고요. 아, 누가 껴들어가서 아데닌이 하나 껴들어갔네요. 그죠? 밑에 박스 쳐 있잖아. 그러면 RNA 염기 서열이 뭐가 되냐? 자, GCA 그다가 ACC로 되겠지. 밑에 돌연변이 2를 봐봐. 돌연변이 2를 보면 그거 바꿔봐. UCG. G니까 뭐로 써야 돼? 맨 처음에 C, GU 그지? 그 다음에 UGG 그 다음 UUA 그 다음에 UUGG 이렇게 되겠지? 그럼 CGU 찾아봐. CGU 위에 CGU 아르지닌이잖아. 그 다음에 UGG 트립토판 그 다음에 UUA 유신 그 다음에 UUG 이거 똑같이 유신이겠다. 끝만 다르니까. 그제? 요렇게 쓰면 결국 한 개가 끼어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더니 딴 게 끼면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여기 숙제 하시고요. 숙제 드릴게요.